레드캠프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에 그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가졌고 네.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언론은 이 현상을 두고 새 분리기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공교로운 것 같습니다. 공교롭다. 새라는 게 뭐 불린다고 불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요일 만찬은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거고 뭐 한번 하려고 했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됐고 뭐 곧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는 또 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정감사 전에는 한번 모여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났던 자리고요.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자체 행사였고 자체 행사하는 그 자리에 가서 뭐 오찬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요일 날 만났던 분들은 주로 전당대회 때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뭐 힘을 실어주거나 지지했던 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지금 뭐 당 내든 뭐 당 정이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우리 그 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데 네. 굳이 이런 자리를 가졌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뭐 굳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번 자리를 하고 우리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라고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결국 못하게 됐고 너무 계속 늦어지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은 대동단결도 부족한데 개파 모임 부적절하다고 평을 했고 권성동 의원은 친한계 의원들하고만 정치할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원내 여러 의원님들과 뭐 식사도 하시고 계속 하셨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모임이나 이런저런 식사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편하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게 누구를 지지해 주자 뭐 개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현안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맨 앞자리에 놓이는 현안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들인 것 같은데 하루가 그 현안도 포함되어 있죠. 예, 하루가 멀다고 지금 하여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저도 뭐 어제 국감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니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이 특검법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결국은 대통령실의 빗장을 풀고 결국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리로 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는 마지막 종착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민주당에서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의석에 따라 민주당은 우리한테 다수 의석을 준 게 국민의 뜻이라고 하지만 네. 100석 넘게 그래서 제2요구에 의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숫자를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부여한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 차례 계속 부결이 되지만 같은 특검을 계속 발의하거나 여사에 대한 특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 우리가 섣불리 이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갈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냐? 그럼 그 뭘까요? 그럼 그게 뭔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사안이 계속 바뀌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그렇지만 그 판단이나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은 신중하게. 그러면 특검 말고 네. 야당에서 나오는 특검 말고 하나의 해법으로 언론 보도를 많이 됐던 게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사과 표명인데 네. 그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그거로서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네.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예. 적어도 사과 표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그건 말씀드리고 출발점입니까? 완결점입니까? 사과 표명은. 저는 그게 출발점이 될지 완결점이 될지 네. 그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국민 반응을 보면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반응을 보면서 뭐 조정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우선 적어도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표명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과가 됐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원내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순간에 오히려 야당 판을 깔아주는 거다. 오히려 말려 들어간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판을 깔아준다. 결국은 야당이 그 사과를 빌미로 뭔가 더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더 강한 것을 요구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당이 사과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하자마자 더 강한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저는 야당의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냥 애둘러 가지 말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 이런 형식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네.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한 말씀 드리자고 독대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근데 또 독대를 이미 거절당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기자들 앞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뭐 그거 그러면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과 그 필요하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은 뭐 사과를 하되 좀 더 시기를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한 입장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그 지금 임박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뭔가 좀 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혹시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것까지 제가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는 이런저런 고려 없이 뭐 그런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하다면 뭐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좀 벅차시죠, 의원님? 뉴스 따라가기도 벅차고 대응하기도 벅차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의혹들인데 네. 의혹이기 때문에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 어디까지가 그냥 단순한 의혹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부터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어제 채널의 인터뷰 사이에 텔레그램 캡처본 하나를 지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캡처 대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이제 뭐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화 나눈 게 있거든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 텔레그램이나 네. 아니면 문자 대화 뭐 그것만 가지고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본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는 없고요. 우선은 뭐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후 맥락이나 전후 사정들이 좀 밝혀지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간 정리 차원에서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그 만남 이것들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과장 보도입니까?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석될지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해석을 나갈지 뭐 예상 가능하지 않냐.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네. 뭐 예상 가능한 거는 세불리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2요구에 대한 아니면 뭐 특검에 대한 표결이 있은 다음에 공교롭게 그 전부터 미리 전부터 잡혀 있었던 것지만 뭐 그런 해석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뭐 행동에 대한 카운트다운 뭐 그것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것이 어떤 해법이 됐든 그렇지만 뭐 한번 식사 자리에서 뭐 그런 해법들이 다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고민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상황 변화들이 있다면 또 다시 모여서 또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제 그런 보도 좀 있었는데 지금 아무튼 여권에 불리한 어떤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방증이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셨죠, 의원님도. 이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 또 정치인 한동훈에게 기대했던 바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어떤 점에서 지금 그렇게 지지율이 하락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법을 낼 때 무작정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법입니다라고 냈을 경우에 저는 그 여파나 파장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는 지금 더군다나 소수 여당의 대표는 이래저래 사실은 뭐 여러 비판과 쉽게 말해서 욕먹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소수 여당의 대표임과 동시에 여당 안에서도 소수 대표시죠. 지금 예를 들면 네. 뭐 식사 한번 하는 것 가지고도 이런저런 비판이 있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때는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때는 건강한 토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을 알면서 무작정 계속 나는 이런 스타일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내 상황이나 어쨌든 당정 관계의 지금 여러 모습은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뭐 예. 아까 이야기 나온 도이치 건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도를 보면 조만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수사 결과는 무혐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미리 당겨서 한번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기록을 다 저희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늘 전제하지만 이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수사 기록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했지만 예.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에 대한 판결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결과에 따른 것이고 똑같은 상황 하에서 지금 법리적인 판단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과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도되는 사실들도 이미 그 당시 검찰이 다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 무혐의를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왜 무혐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무혐의는 타당할 것인데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뭐 법조인이든 아니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결국은 그 결과를 보고 네.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직은 뭐 무혐의가 나올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보도들은 일단 전제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대남 씨 있지 않습니까? 어제 KBS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 구구절절히 해명을 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구구절절히 쭉 해명을 했던데 어떻게 평가를 내세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뭐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니까요.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그런 내용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네. 김대남 씨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는 뭐 본인이 혼자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우선 뭐 그런 의문은 남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을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의문에 대한 저는 뭐 답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상조사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KBS 인터뷰에서 김대남 씨의 해명을 보면 예. 당시 그 백서의 내용이 총선 백서 내용이죠. 백서의 내용이 좀 뭐 아름아름 사람들 입에 올랐고 자기도 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 듣고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그 전해 들은 내용이 네. 사실과 너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요? 예를 들면 뭐 몇십억의 여론조사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이 들지도 않았고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고 마치 그런데 그 몇십억을 네. 한동훈 대표 개인을 위해서 쓴 것처럼 네. 의혹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두 번 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선거를 하다 보면 당대표나 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고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고 당대표를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당대표는 뒤로 빠지고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비용이 불과 뭐 1,500만 원 이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70억 몇십억을 마치 한동훈 대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횡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들은 거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뭐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한동훈 대표의 횡령 범죄로까지 연결시켜서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행정관까지 선임 행정관까지 지낸 분이 당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면서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대표가 아니 각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해도 그 바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막 몇십억을 써가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건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이라도 해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풀려서 이거 횡령으로 엮어서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좋아할 거다라고 그냥 이거 그냥 엮어서 어떻게든 그냥 의혹을 부풀려서 보도하라라는 취지로 그냥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목할 게 그래서 이제 그 김대남 씨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가 있었고 서울의 소리가 실제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날인가요? 네. 그 대표 경선 토론이 있었고 이때 원희룡 후보도 비슷한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혹시 그 출처와 네. 김대남 씨의 출처는 같은 출처라고 혹시 이렇게 그 파악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인지 뭐 같은 출처인지 네. 그래서 같은 출처를 놓고 어떤 상의를 한 것인지 예. 뭐 전략을 짠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쭤보냐면 그때 김대남 씨는 나경원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 원희룡 캠프가 아니라.
그런데 뭐 전당대회 때 뭐 전후 사정은 아실 테니까요. 예. 왜 나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왜 원희룡 뭐 후보께서 나오시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뭐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몰라서 그런 확인차 질문 드리는데 용산에 있던 김대남 씨가 용산을 나와서 나경원 캠프에 합류하게 됐던 그 과정 배경 혹시 좀 저는 파악하신 게 뭐 그 있습니까? 배경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연을 맺게 됐는지는 뭐 모르시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런데 왜 거기에 있던 그 캠프에 있던 분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다른 캠프의 후보가 다른 후보가 또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또 우연찮게 제기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기적으로나 여러 내용상으로 보면 뭐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련 질문 마지막 요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네. 김대남 씨의 어떤 이른바 그 이야기했던 것의 출처가 밝혀져요. 네. 근데 그 출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라면 그 사람도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예단해서 이런저런 걸 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1심 선고가 11월에 2개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고 위중교사 그 두 부분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보면 네, 뭐 저는 두 사건 다 유죄가 맞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든 한 사건 한 사건이 저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제한되는 그런 형이 선고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뭐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선거권 박탈은 대부분 확정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예. 선고가 예.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형, 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그렇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전망하신 대로 두 개 모두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빌드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총공세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뭐 여당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네. 여사에 대한 공격은 더 거세질 것이고요. 이른바 방탄용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당장 길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겠습니까? 매주. 뭐 그래서 지금 여러 뭐 기구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대통령 거의 지금 된 것처럼 뭐 거의 이미 내각도 꾸리고 무슨 뭐 네. 청사진 다 그려놓고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 뭐 매일 뭐 이렇게 계속 빌드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다 같이 뛰쳐나가서 총 걸게 할 테니까 그런 경우에라도 뭐 개헌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이미 다 자기들끼리 예방주사 놓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들은 이런 시기에 왜 개헌을 얘기하나? 저는 거기로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연결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 국감이 어제 이제 하루 펼쳐졌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바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를 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한 일종의 방탄용 역공 아니냐는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건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